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 피부과 전문의 조성희 원장입니다. 이 시간에는 눈밑 지방 수술을 하실 때 일반적인 적응증이 아니고 두 번째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수술, 즉 결막 레이저 지방 수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일반적으로 첫 수술에는 피부 절제술을 하든지 결막을 통한 지방 수술을 하든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두 번째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시죠. 지금은 이 두 번째 수술에 대한 안내입니다. 저희가 하는 결막을 통한 지방 레이저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결막 레이저 지방 수술의 장점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피부 절제술을 통해서 지방 수술을 받은 분들이 결과가 다시 나빠졌을 때, 즉 재발했을 때나 아니면 첫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입니다. 즉 피부 절제술 후에 교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술법입니다.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을 다시 하는 것이죠. 피부 절제술을 통해서 결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. 피부에 여유가 없거나 앞뒤 조직이 유착이 심하거나 또 아이라인이 약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피부 절제를 하기가 아니면 피부 절제했던 부분을 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바깥쪽 피부, 즉 피부와 피하 지방과 근육층에는 다시 영향을 주지 않고 뒤로 우회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불충분하게 수술됐던 부분을 추가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. 즉 눈에 2차적인 부담을 다시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아이라인이 유착이 돼서 외반증이 생긴 분입니다. 즉 피부 절제술이 아주 우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절제술을 통해서 과도하게 피부가 절제되면 안검면 쪽이 하방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것이죠. 외반증입니다. 이완증의 한 종류인데요.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피부 절제술을 시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도 이 피부를 통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다시 교정 수술에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이완증을 악화시키거나 또 기능을 더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수술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선천적으로 아이라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자신의 아이라인이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거울을 보시고 자신의 한 손가락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젖힌 다음에 떼었을 때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렇게 쉽게 다시 눈을 향해서 안검, 즉 밑에 눈꺼풀이 눈 쪽으로 달라붙게 되면 아이라인이 건강한 상태이고 젖힌 다음에 천천히 회복되면 아이라인이 약한 경우입니다. 얼마나 약한지 다시 확인하려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아이라인을 잡은 다음에 앞쪽으로 당겨서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즉 5mm 이상 늘어나면 아이라인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눈에 띄게 약한 분도 있고 잠재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절제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
만족하지 않을지라도 적절한 양의 피부를 절제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파악이 안 되고 그대로 수술이 진행되면 안검 외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어쨌든지 아이라인 상태가 선천적으로 좋지 않아서 피부 절제술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, 또한 가족 중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잘 나타나는 가족분들 중에는 이러한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가 결막 레이저 수술의 장점이고 피부 절제술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